먼저 지수부터 좀 살펴보시면은요. 다우존스가 0.4% 올랐고요. S&P도 0.4, 나스닥 지수는 0.2% 올랐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말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망세 속에서 이렇게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증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뭐 이슈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지표 자체는 뭐 굵직굵직한 거는 오늘은 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만한 뭐 그런 이슈들 그리고 그런 월가의 소식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걸 지금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우리 김우님 와주셔서 저희보다 또 먼저 오셔가지고 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려요. 자, 이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 요거는 저희 뭐 중요한 거 많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지표이기도 한데 오늘은 요것도 다들 좀 무게를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 지표를 볼 때 미시간대에서 집계하는 지표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 뉴욕 연방은행에서도 관련해서 이 지표를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를 해서 가구들을 대상으로 집계를 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를 이제 집계를 해봤더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4% 나왔습니다. 이게 10월에 집계했을 때는 3.6% 나왔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낮아진 거예요. 아무래도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좀 낮아지나 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이제 주거 비용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월가 예상치가 3.8였던 걸 고려하면 상당히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확실히 어떤 물가에 대한 부담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4월 이후의 최저치인데 미시간대가 집계했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였죠. 근데 그것도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였으니까 어떤 이런 추세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화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 말고 이제 11월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앞서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거 우리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월가의 이야기들도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펜하이머가 내년 S&P 500 연말 목표치를 5,2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이 5,200 지난주에 봤던 숫자예요. 그죠? 월가에서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뽑히는 펀드 스트릿의 톰리 이분도 5,200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월가 최고치다라고 했는데 오펜하이머도 역시나 5,200 제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가 최고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그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내년 5,400 간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5년에는 이제 6,000까지도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최고치는 아니에요. 이렇게 월가로 따졌을 때 그렇지만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증권사 중 한 곳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오펜하이머에서 5,200을 제시한 근거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이 다소 좀 둔화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연준의 어떤 정책 전환 이게 상당한 좀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 전환을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축을 멈췄다라는 거. 긴축을 멈추고 이제 계속해서 동결로 가는 그것도 하나의 좀 전환으로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펜하이머에서는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금리 인하를 오펜하이머는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예요. 그러면서 3분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4분기에 첫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3월부터 해서 뭐 4번, 5번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게 증시의 모멘텀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강세론자들은 금리 인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3분기, 4분기 때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그만큼 경제가 물론 성장세가 둔화가 되겠지만 잘 뒷받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꺾이면서 실적이 꺾이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자체가 그냥 견고하게,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 시나리오들을 이들은 강세의 그 이유로 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톤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야데니 리서치의 그 에드 야데니도 뭐 내년에 5,400, 그 이후에 6,000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 2번이면 족하다. 그 2번 정도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월가의 강세론자들은 금리 인하에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잘 탄탄하게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4번, 5번에서 2번, 3번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망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잘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그러니까 골디락스. 그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른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시나리오다. 우리 또 이제 그런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곳에서요. 요즘 빅스 지수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 빅스 지수는 뭐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우리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년 증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요게 이제 빅스 지수의 흐름입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뭐 한 번씩 이렇게 뿔떡뿔떡 솟아나기는 해요. 그죠? 솟아나긴 했지만 이게 기준점을 주로 20을 보더라고요. 이거 제가 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여기가 20이거든요. 여기가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거 요 20. 네. 요 20을 기준선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약간 긴 기간 동안 요 빅스 지수가 20 밑에서 거래가 되는 것. 요 한 번 빼고는 다 20 밑이에요, 지금. 그쵸? 요거는 증시가 강세장일 때 요런 흐름이 패턴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라는 것은 향후 30일간 S&P 500의 그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옵션 뭐 파생 지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기간 요 20 이하에서 거래가 되면 요거는 강세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낮은 빅스 지수는 무엇을 지금 의미하느냐? 전염병, 그러니까 코로나죠. 그리고 높았던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요런 충격에 따른 모든 변동성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시장이 변동이 줄어드는 그런 안정적인 체제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는 것은 앞으로 내년 증시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빅스 지수에 대한 이런 해석들 이것도 저희가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